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 실무 교육 3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2강의 내용까지 이제 창업 단계 내용 와서 이제 초중기 단계인데요. 2강 때는 이제 상표에 대한 얘기 좀 했었고요. 3강, 4강으로는 이제 특허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제품 개발을 수행하는 단계인데요. 특허 디자인은 사실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품 개발이 끝난 다음에 어, 특허나 디자인으로 이제 권리화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중간에 공개되는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어, 이제 특허가 출원되기 전에 이제 디자인이 출원되기 전에 공개될 또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염두해서 개발이 끝나자마자 바로 출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오늘 시간은 특허권이 어떤 거고, 물론 이제 특허를 진행하실 때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특허법인이나 이제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업무를 위임하시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특허를 전혀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면은 이제 검토하시는 게 또 불가능하고, 실제로 내 의도와는 다르게 권리가 설정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예방을 하시려면은 먼저 특허에 대해서 좀 아시고 어떤 거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지금 특허청에 잘 문서가 제출되고 있구나, 이제 요 정도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아, 먼저 특허에 대해서 보시면 일단 정의랑 목적, 이제 이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일반 성질들이 있는데 이제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것으로 고도한 것, 종래 공개된 기술에 비해서 신규하고 진보될 것. 요게 이제 성립 요건이자 이제 등록 요건이 되고요. 또 특허라는 제도를 두는 목적이 보시면 기술 공개를 대가로 독점 배타권을 부여한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사익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공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특허는 등록이 되게 되면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물론 등록 전에도 이제 공개될 수도 있지만 등록이 되면 반드시 공개가 되게 되는데, 그런 공개된 기술을 공중이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기술 업계 일반 뭐 다른 타업계 사람들이 참조해서 개량 발명을 또 하게 되고, 그런 개량 발명 유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산업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게 이제 특허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부분과 사익적인 부분을 다 가지고 있고, 사실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이제 사익적인 목적이 더 강하죠. 일본 독점 배타권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 성질은 독점 배타권, 그다음 보호 범위. 우리가 이제 특허를 이제 명세서나 이제 공보를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어떤 것이 나의 권리인가? 특허 문서에는 도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술적 사항이 쭉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가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특허 제도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난해하거든요. 내용 중에서 이제 기재 사항 중에서 이제 특허 청구 범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항목에 이제 어떤 나의 기술적인 사상이 이제 압축돼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요 범위의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보호 범위와 이제 어떤 권리 범위라고 하는 것이 설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세서를 보실 때는 다른 부분 다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특허 청구 범위의 기재 내용을 잘 보셔야 된다. 요 기재를 얼마나 적절하게 작성하느냐, 요것이 이제 결국에 그 특허 명세서 작업을 잘하느냐 요구랑 직접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존속 기간은 이제 20년인데 최장 어떤 특정 요건이 만족되면 25년까지 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20년을 보시면 되고, 20년 후에는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이제 완전히 공중의 기술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개량 발명, 특히 이제 의약품
관련해서는 이제 복제약품을 이제 그 특허권자의 특허가 이제 좀 소멸되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대로 다른 타 제약업체에서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이제 20년 이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 기간은 12개에서 20개월 일반적인 경우고요. 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사업 초기에 그다음 초중기에 특허권을 획득하고 가시는 게 아니 출원하고 가시는 게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가능성이 보일 때 등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저렇고 이제 우선 심사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은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총 소요 기간이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로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심사는 물론 요건이 갖춰져야 되고요. 요건이라는 거는 내가 이 제품을 실제 지금 만들어서 판매 중에 있다. 만들어서 판매 중을 예정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입증하거나 아니면 다른 요건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만족하게 되면 이 기간보다 훨씬 줄어들어서 빨리 조기에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두고 있고요. 비용은 일반적인 비용 출원에서 등록까지 일반적인 특허사무소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 요 정도고 물론 사무소에 따라서 이거보다 비용이 더 높은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용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립 요건 아까 정의 부분에서 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성립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법칙이 위배되는 것들 우리가 뭐 이제 연력학 이 법칙을 위반한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다음 전혀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창작물 그 인간의 감정, 사상 그리고 뭐 그런 종류의 것들은 이제 저작권의 영역이고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 이제 기술적 사상이 돼야 됩니다.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기술적 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최초의 아이디어가 이제 어느 정도 구체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순수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순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구체화가 되면은 기술적 사상이 되고 그다음 사상이 더 구체화가 되면은 이제 실제 시제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상이라는 것은 최초의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제품에 있는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이런 물건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것은 이제 아이디어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적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 등록을 받을 수가 없고요. 사상이 아이디어가 그냥 구체화돼 가지고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가 되고 이쪽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 정도가 어느 정도 구체화됐을 때 이제 우리가 기술적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사상 형태가 됐을 때는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허는 어떤 실제 제품이 나와야 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상이 더욱 구체화된다면은 실제로는 치수가 어떻고 재질은 뭘로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최종 시제품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요 단계일 것까지를 요구하진 않아요. 특허 등록 받기 위해서 어떤 특허가 발명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요 단계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어떤 사상이 된다. 발명이 좀 구체화된 상태다. 그래서 창작된 게 본인이 창작해야 되고요. 이제 본인이 창작하지 않고 뭐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기술로 특허를 받았다. 그럼 나중에 이제 무효 사유가 되게 됩니다. 이제 본인이 창작한 것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도화된 것이 어떤 종래의 기술에 비해서 좀 더 진보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수준이 높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진보하다. 특허의 등록 요건으로 이제 진보성이 있는데요. 그 진보성에 대한 그 대항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데 자기가 만들었지만 어떤 화접하다 이러면 이제 특허 등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진보하다는 의미는 주관적인 부분이지만은 어떤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이제 특허청 심사관이 판단을 하게 되고 특허청 심사관은 해당 기술 분야의 일반적인 기술자로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심사관의 판단 기준이 이제 고도화의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로는 결국엔 특허는 또 이제 어떤 종류를 특허를 받을 수 있냐 우리가 흔히
굉장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이 물건 발명, 우리 어떤 제품이죠. 이런 무슨 리모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볼펜, 뭐 이런 여기 이제 배터리가 하나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물건 발명인 거죠. 근데 두 번째 카테고리 이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이런 리모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어떤 제조 공정,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법이라 그러면 제조 공정을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 발명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과제 해결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알고리즘의 순서, 그것이 이제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도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화학 쪽 의학 발명에서 조성물, 화학 구조 자체가 또 발명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특허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최근에 많이 문제되고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 이제 BM 비즈니스 메소드라는 어떤 영업 방법에 대한 발명도 저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 시간에 상세히 조금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특허를 등록받는 절차가 있는데, 제가 일반적인 저 특허 강의에서 나오는 절차 굉장히 압축해서 이제 네 가지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원이라는 절차, 출원은 이제 우리가 특허를 이런 기술 내용을 우리가 보호받고 싶습니다라는 문서를 작성해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를 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출원을 해서 특허청에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죠. 해서 뭐 좋은 발명이다. 기존의 다른 요건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요건에 위배되지 않고 신규하고 진보한 기술이다라고 인정이 되면 바로 등록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죠.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잘 없고요. 거의 100건 정도가 예를 들면 출원이 된다 그러면 한 10건에서 15건 정도, 거의 한 10% 정도, 사실 이것보다 더 낮을 수도 있는데 바로 등록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은 뭐 등록이 이제 빨리 되겠죠. 다이렉트로. 물론 이제 심사관이 자기가 맡고 있는 심사 순서에 따라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간에 다른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바로 등록이 되게 돼요. 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특허 등록 절차의 과정인데, 일단 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사관이 심사를 하다가 종래 기술하고 비교해봐서 이거 기존에 있던 건데, 혹은 기존의 기술의 조합으로부터 이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특허를 줄 수 없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지만 왜 이런 이유 때문에 특허 줄 수 없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겠다 하는 절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견 제출 통지 절차라고 하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이제 보정을 해라라는 어떤 절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OA 단계라고, 이제 오피스 액션 단계라고 흔히 업계에서는 부르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정 요구 단계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이 기존의 기술하고 다르고 이런 진보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거는 훨씬 좋은 거다. 특허의 다른 요건에 다 만족한다. 이런 내용의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서 심사관이 수리를 하게 되면은,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등록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과정이고요. 그래서 보통 출원 시점부터 보정 요구 단계는 보통 한 빠르면 6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출원 시점으로부터 이제 보정 요구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2개월의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기간 연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서 내용이 합당하면은 심사관이 인정해서 등록시켜주게 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또 거절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다시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보정 요구 단계가 또 반복되고. 그래서 어쨌든 법에서 정해진 거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보정 요구를 할 수 없는 단계가 오게 되면은 세 번째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 하면은 이제 절차 종료되고
이제 권리를 가질 수 없고 그대로 특허 절차 모든 절차 종료되게 됩니다. 하지만은 여기 이제 불복을 해서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판은 어떤 거냐면 특허 심판원이라는 기관에 이제 특허청에서 심사 절차가 잘못되었다를 주장해서 심판원이라는 기관의 어떤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취소해라는 것을 이제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 심판을 진행하게 되면은 심사관들이 심판원에서 심판원에 계신 분들이 그 심사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거 심사를 잘못했네 라고 해서 기존의 심사 절차 파기하고 다시 특허청에 사건을 환송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다시 심사를 해서 그러면은 심판원에서 했던 판단에는 구속이 되기 때문에 특허 결정을 일반적으로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고, 특허 심판에서 판단해봤더니 심사관이 제대로 했다, 니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해가지고 다시 거절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법정 기간 30일이 주어지고요. 거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때까지 다시 어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사건 종료됩니다. 여기서 이제 절차 끝나게 되고, 네 번째 절차를 여기서 또 행정 소송, 어떤 심판이 잘못됐다, 여기에 다시 불복해서 사실 뭐 일반적인 우리 민사 소송을 따지면 이제 2심에 대한 내용인데요. 행정 소송을 해서 법원, 특허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기관이 달라지게 되죠. 특허 법원에서 이제 법관들이 판단해서 기술 심리관의 내용을 듣고 나머지 기술적인 자문을 얻어가지고 잘못했네 해서 심판 내용을 다시 파기 해가지고 다시 등록될 수가 있고 또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3, 4번 절차는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특허다. 그리고 심사관의 작물이 명백하다. 이런 경우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잘 일어나지는 않고요. 보통 요 단계에서 대충 입원해서 대충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등록이 되거나 전용 거절되는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뭐 빠르면 한 7, 8개월부터 한 14개월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등록 요건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특허를 이제 등록하는 요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고 신규성에 있어서는 주관적이지 않은데 두 번째 요건은 이제 진보성 말씀드렸던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사실 좀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고 이 특허청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조금 내용을 알아두시면 실제 제품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좀 참고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규성인데, 신규성은 말 그대로 이제 용어 그대로 신규한 기술이라는 뜻이죠.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었다, 없던 것에만 특허를 부여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있는 요건이고요. 그래서 특허권은 신규한 기술에 대해서 허여돼야 하므로 특허 출원 이전에 공개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를 허여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요건을 두었다. 보시면 특허 출원 일전입니다. 일전. 인적 범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으면 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에 공개된 기술은 누구나 다 액세스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 신규성에서 말하는 신규성 상실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 뭐 대학 도서관에 있는 도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회사에서만 볼 수 있는 문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헌을 가지고는 신규성 위반의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신규성이 위배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논문 같은 경우에는 논문도 요새는 인터넷 공개 많이 하지만 예를 들면 인터넷 공개가 안 되고 도서관에 입고된 상태에서 아직 도서관에 비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뭐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하게 된 상태가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저희 심사 기준이라기보다는 심사 평이상 거의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기술이 인터넷에 공개되진 않았고 어떤 특정 회사에서 특정인들만 몇 명
볼 수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그 기술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지역적 범위가 이제 이게 또 중요한데 가끔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외국에는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없었다. 이거 그대로 내가 가져와서 등록할 수 있냐? 이거 그거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적 범위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개됐건 외국에서 공개됐건 어쨌든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라면은 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특허가 등록이 될 때는 속지주의라서 우리나라에서만 국내에서 한국에서 특허를 냈다 그러면 한국에서만 효력을 발휘하죠. 근데 신규성을 판단할 때 어떤 공개된 문헌의 기준은 이제 국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있는 서비스다, 외국에서 있는 물건이다 이것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전혀 아무도 안 쓰고 아무도 공개된 바 없으니까 내가 등록하면 되지 않냐. 이게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신규성은 사실 이렇게 또 한 가지 빠뜨렸네요. 제가 여기 동일한 기술에 줄을 쳐놨는데 동일한 기술은 굉장히 엄밀한 의미에서 실질적인 동일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같은 기술이다. 근데 대부분의 제품 예를 들면 카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똑같이 만드는 경우는 사실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작은 어떤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으면 하나의 구성 요소가 뭐 A, B, C, D라는 게 공개된 기술인데 내가 특허 내는 게 A, B, C, D, A, B, C, D인데 D 다시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조금 변경이 된 거죠.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동일한 기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성을 회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신규성으로 이제 거절이 나오는 경우 좀 드물고요. 왜냐하면 완전한 동일이라는 거는 그래서 완전히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 이상 완전한 동일이라는 것은 이제 인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많이 나오는 거절 이유 중에 신규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다른 많은 거절 이유가 있는데 제가 신규성, 진보성만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진보성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절 이유고 이 진보성을 만족시켜야만이 사실상 특허가 등록돼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피스 액션이라는 절차는 보정 요구하는 절차는 진보성을 극복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내용이 잘못 적혔네요. 진보성인데. 그래서 이제 목적을 보시면 특허권 종래의 기술에 비해서 진보한 기술에 대해 허용돼야 하기 때문에 당업자라는 것은 어떤 해당 기술 분야의 일반적인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특허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한 개 이상의 기술 조합으로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목적이거든요. 요거 신규성보다는 이제 요건이 꽤 많은데요. 일단은 특허 출원 이전이라는 거는 당연히 동일한 것이고, 근데 요거는 이제 인적 범위가 추가가 됩니다. 어떤 누구나 어떤 뭐 반도체에 대한 기술인데 당연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술자들 수준에서 이제 판단해야 되고 어떤 진보한 것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 그냥 뭐 무슨 음식 만드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반도체 기술을 진보하다 하면 아무리 사소한 기술이라도 다 진보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당업자라는 요건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이 이제 한 개 이상의 기술의 조합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A라는 기술을 특허를 냈는데 이 기술은 유사한 기술 분야에 A와 B가 있던 걸 내가 합쳐가지고 이런 기술을 만들었어요. 근데 A도 이전부터 있던 거고 B도 이전부터 있던 겁니다. 다 공개됐던 겁니다. 출원일 이전에. 그러면은 심사관은 A랑 B를 인지해가지고 이거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진보성이 위반된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고요. 물론 내용은 상세 내용 굉장히 복잡한 심사 기준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 좀 생략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진보성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시적 범위는 신규성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특허 출원 일자 이전이어야 되고요. 인적 범위가 당업자라는 표현, 이 표현은 이제 요즘 잘 쓰진 않는데 가끔 심사관들이 의견제조 통지서에서 이제 당업자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바뀌어야 맞죠.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인 기술자의 수준에 입각해서 진보한 건가? 기술의 조합으로 기술 조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 기술로부터 변형하는 것이 용이한 것인가, 조합하는 것이 용이한 것인가, 치환하는 것이 용이한 것인가를 판단해 가지고 이쪽 분야에 있는 뭐 박사급 정도 그냥 일반적인 대학에서 박사 나온 사람이면은 기술도 조합 아니면 기존의 이 A에 있는 문헌으로부터 이거 좀 바꾸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 인적 범위는 이렇고요. 지역적 범위도 9개. 아까 신규성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A 기술은 한국에 공개된 기술이고 B라는 기술은 뭐 저기 아프리카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기술입니다. 근데 두 개 가져와 가지고 아프리카에 쓰던 거니까 우리나라 최초 아니냐 이거 또 되지 않습니다. 진보성 위반입니다. 진보성의 내용이 이렇고요. 이게 실무적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조합이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는 완전히 신규한 기술이라는 거 세상에 어떻게 보면 어떤 새로운 소자, 새로운 물질, 어떤 나노 수준에서의 어떤 새로운 구조체, 뭐 그래핀 같은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물건 발명들이 또 조합이거든요. 완전히 신기한 기술이 세상에 요즘에는 거의 없죠. 예전에는 뭐 많이 있었을 뭐 전기가 새로 개발되고 뭐 이런 이때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A, B, C, D, E, F 막 이런 문헌들이 쭉 있는데 이거 조합하면은 다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 그래서 진보성은 사실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기술들 다 이 부분은 여기서 가져가고 이 부분 여기서 가져오고 그래서 그 공개 문헌을 뭐 6개, 뭐 10개를 다 해가지고 다 이 부분 조금씩 다 나와 있으니까 니네 거 아니냐 하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심사관이 나오면 좀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기술 분야 유사한 기술 분야에서 조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조금 동떨어진 분야 그래도 다 가져와가지고 진보성 거절 이유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대부분 다 거절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신규성을 극복하고 진보성도 극복해서 이제 특허 등록이 되었다. 이제 등록이 되면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효력은 시적 범위라서 일단 설정 등록된 후에 효력은 발생하는 거고요. 좀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여기가 출원 시점이고 여기가 설정 등록. 설정 등록이라는 거는 갑자기 안 나오네요. 설정 등록. 설정 등록이라는 거는 등록 결정이 여기 나오게 되거든요. 등록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이제 특허청에 내야 될 관람료라는 설정 등록료를 납부한 시점이 설정 등록 일입니다. 그래서 설정 등록 이 되면 이때부터 효력은 발생은 하는데 날짜는 출원일로 소급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특허 효력이 있었던 것처럼 소급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보통 저희 1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었던 침해에 대해서도 어떤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침해는 물을 수가 있는 이 부분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아니 특허 등록되는데 1년 이렇게 걸리면 그 사이에 등록되기 전에 누가 따라하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막냐. 효력이 소급이 되기 시간적으로 소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보상금 청구권이라는 게 생기고 요걸 권한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 소급에서 20년이 되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20년 되고 아까 25년 예외적인 경우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25년 보통 의약품 발명에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많이 있고요. 지역적 범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특허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은
신규성 진보성 판단 시에 인용할 수 있는 문헌의 범위는 국내 외국 다 되지만은 특허 같은 경우에는 국내 특허를 내게 됐으니까 속지주의의 원칙상 국내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특허를 내려고 그러면 미국 특허청이 따로 해야 되고 일본에 하려면 일본 특허청이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느냐, 그런 제도가 한 번에 내서 한 번에 다 하는 제도는 아직까지 없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국가들이 어떤 조약을 만들어서 그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동일한 효력을 내자, 뭐 이런 거는 국부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 EPO라는 유럽 특허청에 이제 특허를 내게 되면 EPO에 가입된 그 EU랑은 좀 다르거든요. 어쨌든 EPO에 가입된 국가에는 다 특허권 효력이 한꺼번에 미칠 수 있게 이런 제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속지주의다. 그래서 각 개별국마다 따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용적 범위로 보면은 아까 이제 보호 범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 이 청구 범위에 대해서는 좀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청구 범위 기재된 내용. 물론 도면도 있고 뭐 발명의 명칭도 있고 종래 기술을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쭉쭉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명 명칭에 보통 많이 집착하시는데 예를 들면 내가 명칭을 뭐 무슨 뭘로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에 제약되는 게 아니냐. 근데 전혀 그거랑 관계가 없고 오로지 발명의 내용은 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 내가 도면에 이런 거 넣으면은 이걸로 나중에 이거 아닌 거는 내가 주장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끔 여쭤보시는데 그거랑은 관계가 없고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에 특허권 등록되면은 그 효력이 미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 효력, 소극적 효력 두 가지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특허권이 독점 배타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익 처분할 수 있고 소극적으로는 내가 내 특허를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 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특허가 아까 등록이 되면 공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공개로 인해서 그 공개된 문헌이 아까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하는데 인용 문헌으로 제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술이 공개되면은 내 기술 때문에 그가 유사한 기술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효과, 타인이 등록 받을 수 없는 등록 배제효라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요. 효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범위 일반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요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뭐 전문가분 찾아가셔가지고 여쭤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특허 출원하면은 이런 내용을 특허를 받고 싶습니다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작업을 출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출원할 때 내는 그 서류를 명세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명세서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느냐. 그래서 명세서의 내용이 특허청에 출원이 되면 심사관이 심사를 해서 보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최종 뭐 등록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개가 되게 되거든요. 물론 그 전에 공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전에 이제 등록이 되지 않으면 이제 자동 공개가 돼 있는데 어쨌든 공개가 되게 되면은 이제 특허 공보를 발행하게 되고요. 이게 공개 공보일 수도 있고 등록 공보일 수도 있고 특허 등록된 이유면은 등록 공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공보가 우리가 제출했던 명세서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허 문서를 일반적으로 명세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명세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요걸 좀 알아두시면 내가 어떤 별서 사무실에 위임을 했다. 그래서 이제 출원할 때 이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달라 할 때 이런 내용 조금 보실 수 있으면은 실제로 내 내용과 내가 생각한 내용이 특허되고 있는지 아닌지 요거 좀 검토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2가지가 있고요. 먼저 서지사항에서는 이제 발명 명칭이 기재가 되고 발명자, 출원인의 주소, 뭐 그다음 대리인의 주소, 그다음에 특허 출원 번호, 뭐 이런 사항들이 기재가 되는 첫 페이지에 그다음에 이제 아래 쪽에 보시면은 어떤 그 기술에 대한 요약과 대표 도면이 기재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특허 청구 범위가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 발명의 보호 범위를 한정하게 되는
표현이고요. 표현을 담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분야. 기술 분야는 이런 기술에 대한 것이다. 뭐 간략하게 한 두세 줄 씁니다. 그다음 배경 기술은 종래에 이런 기술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점을 보완해 가지고 아니 이런 점이 문제가 돼 가지고 사람들이 불편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개선하고자 한다. 약간 논문에 보시면 우리 이공계 석박사 하신 분들 이제 논문 많이 쓰셨겠지만 논문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저 배경 기술 쓴 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랑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해결하자는 과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것도 뭐 이제 논문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과제 해결 수단은 이 특허 청구 범위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는 게 저희 관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우리는 제공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런 구성을 담은 우리는 장치를 수단으로 제시한다. 이 같은 내용이 되거든요. 그다음 이런 해결 수단으로 이렇게 장치를 만들었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 기존의 기술보다 이렇게 진보된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효과를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면, 이제 12번에 도면을 첨부하게 되는데 이 도면에는 이제 구성 요소 간에 이제 뭐 기호가 있습니다. 이거 10번이라 그러고 이 부분은 20번이라고. 이 도면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다음 10번 이 내용이 이제 그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내용인데 좀 상세하게 적는 내용입니다. 이런 구성이 있고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이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결합 구조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상세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출원인 저희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 내용을 보시고 이 내용에 우리 내용이 들어 빠져 있는 거는 우리 범위가 아닌 게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관계가 없고 청구 범위의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호 이 설명 제가 반대로 드렸네요. 부호의 설명이 아까 구성 요소의 이 번호에 대한 설명이고 도면은 도일은 뭐 사시도다. 도인은 분해 사시도다. 도 3번은 우리 이렇게 전체적인 개괄적으로 외면을 표시한 거다. 뭐 이런 설명이 되고요. 그다음 도면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검토하실 때 물론 상세하게 모든 내용을 검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결국에 내가 출원하는데 제대로 됐냐 검토하시는 데는 전체 내용을 보시는 게 좋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뭐 요약 부분, 청구 범위 부분, 효과 부분 뭐 요 정도 검토하시면 사실 괜찮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배경 기술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배경 기술 부분이 전혀 또 발명자분과 대리인분이 대하신 도중에 배경 기술이 완전히 와전돼서 이상한 과제를 내가 해결하는 수단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좀 직접 예시를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담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려 했는데 좀 잘 안 돼가지고 좀 내용을 좀 잘라서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지 사항이고요. 이제 요거는 제가 예전에 등록을 했던 문헌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등록 공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보에는 이제 공개 공보와 등록 공보가 있을 수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등록 공보고 공고가 언제 됐고 번호가 어떻고 등록 일자 어떻다. 그다음에 특허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검색하는 방법에서 이제 등록이 되고 나면은 공보를 발행할 때 특허청에 이제 계신 공무원 분들이 기술 분류를 해가지고 이런 기술에 해당된다 분류를 해둔 것이죠. 그래서 출원번호, 출원일자 가장 중요하죠. 아까 특허권의 효력에서 보면은 이제 소급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등록 공보인데 출원일자 여기면 2014년 10월 27일부로 이 기술은 특허권자 요 분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보 보실 때 출원일자 등록 공보를 보실 때는 출원일자부터 얘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사청구일자 있고 이제 선행기술 조사문헌 이제 이것도 이제 뭐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 기술을 심사할 때 심사관이 요런 4개 기술을 심사를 했다. 그래서 요런 4개 기술은 아까 신규성 진보성 판단에
그 문헌이 되는 그 우리가 인용 문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문헌을 이 네 가지를 참조를 했다라는 게 나와 있고 전체 청구항소가 있습니다. 이건 특허 청구 범위는 청구항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기재가 되는데요. 그래서 항수가 5개다. 특허권자가 이렇게 있고 발명자는 이렇게 있고 대리인 누구고 이제 심사 누가 했다. 그다음에 이제 명칭이 있습니다. 뭐 명칭은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서지 사항이고요. 다음으로는 이거 좀 지워야겠네요. 두 번째는 이제 요약과 대표도. 그래서 요약에서는 본 발명은 이런 거고 그래서 이런 거 구성을 가지고 있다. 대표 도면 이렇다. 여기서는 무슨 노트북하고 이렇게 뭐 연결돼서 무슨 키워드 정보를 추출해서 무슨 명령어 감시 시스템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대표 도면 이렇게 기재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허 청구 범위인데요. 청구 범위가 이제 청구항 기재 방식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청구항이 하나가 하나의 발명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가 하나의 독립된 보호 범위를 형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기회가 되면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 좀 구체적인 부분이라서 어쨌든 여기 보면 서버가 있고 단말기가 있고 관제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이런 4개의 구성이 이렇게 상호 정보 전달하면서 어떤 서버에 입력되는 명령어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형성하게 됩니다. 요게 보호범입니다. 요 구성 요소. 그래서 어떤 이게 지금 등록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타인이 어떤 서버와 단말기와 관제부와 모니터링부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명령어 감시 시스템을 실시를 한다는 건 사용한다는 의미거든요.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의 보호범위 내의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 침해를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분야, 배경기술. 배경기술은 이제 기술 분야는 뭐 명칭 쓰고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진 거다. 배경기술은 기존에 이제 이 기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슨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보안에 치명적인 이런 문제, 트로이, 목마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필요성이 있다. 여기 이제 배경 기술이죠. 다음으로 이제 과제 해결 수단. 아까 여기 이제 특허 청구 범위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쓴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버와 단말기와 이제 관제부 이런 모니터링 둬서 이렇게 서버 입력되는 명령을 감시하겠다. 내용 되는 것이고 효과는 이제 이런 특허 청구 범위 기재된 내용을 실시를 하게 되면은 이런 효과가 있다. 뭐 서버 위한 명령어를 입력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그다음에 모든 입력을 용해 확인할 수 있다. 무슨 그래서 뭐 트로이 목마 이런 걸 뭐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효과 쓰는 거거든요. 도면은 아까 대표도 도면 1번 보셨지만 이런 게뭐 전체적인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이렇게 도2는 뭐 세부적인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이렇게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 이건 쭉 쓰는 거예요. 일단 서버라는 거는 어떤 건데 서버가 이제 이런 관제부와 이렇게 통신하고 이런 정기적인 연결에 의해서 이런 정보를 주고받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호의 설명. 아까 말씀드린 그 도면에 있는 부호의 설명. 그래서 아까 서버와 단말 관제부. 아까 우리 특허 청구 범위에 썼던 구성 요소들이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도면 이렇게 있고요. 제가 도면 1번만 넣었는데 2번, 3번 쭉쭉 있고 여기에 이제 도번이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내용으로 명세서를 이제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좀 특허에 대해서 또 뒤에 내용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좀 시간이 관계상 조금 시간이 많이 돼서 3강은 요 정도로 하고 네 이제 4강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